자, 이제 레건 봅니다. 레건이라는 사람은 의무론입니다. 칸트주의를 계승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의무론적 관점이야.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자, 이제 여기서 물어봐야지. 애기야, 이 정도를 딱 듣고 나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 애기는 인간중심주의야 아니면 싱어의 쾌감수 능력이 더 맞는 것 같아? 쾌감수 능력. 애기는? 쾌감수 능력. 애기는? 그럼 또 물어볼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안 배웠지만 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아니면은 생태계 전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애기는? 생태계 전체 아니면 식물 아니면 인간 아니면 쾌감수 능력 아니면 뭐 여기서는 삶의 주체지만 뭔 것 같아 애기는? 동물까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다 애기야.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은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납득이 되지. 애기는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회 먹어 안 먹어? 애기야, 회를 먹는다고? 회 먹어 안 먹어? 스시 먹어 안 먹어? 먹는다고? 애기야. 왜냐? 이거야.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 물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먹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싱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의 고통과 쾌락을 우리는 동등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싱어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채식주의자가 되는 게 그 흐름이 맞아, 논리적으로. 근데 난 아닌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그럼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나는 오히려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칸트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래도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지라고 하면 생각보다 레건이 딱 그거에 걸맞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레건이 이야기를 합니다. 쾌감수 능력 중요하지. 어떤 존재가, 얘 또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개체론입니다.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쾌고감수 능력 가지지. 근데 그거 말고도 복지, 자신의 복지야, 자신의 선호, 자신의 자의식, 기억, 그리고 정체성, 이런 거를 가진 존재는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가 레건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애기들이 이해하기가 쉽냐면, 어머 쟤는 어쩜 저렇게 사람 같니? 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들 있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사람 같다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동물을 봤는데 막 형제를 막 아끼고 막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런 거 갖고 어머 어쩜 저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것들 사람 같다라는 표현 쓰거든. 본능만이 아니라 무언가 군집도 하고 뭔가 자기 기억도 하고 정체성도 갖는 그런 것들. 그러니 쾌고감수 능력은 가졌지만 난 물고기 쾌감 능력 있다고 생각하거든. 찌르면 도망가니까 아프니까. 그렇지 않아? 그런데 쾌고감수 능력은 가졌지만 주인을 못 알아봐. 삶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자의식이나 기억도 없는 것 같아. 붕어 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의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은 우리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쾌고감수 능력이 있어서 꿈틀한 거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 지렁이? 우리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건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누군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때 고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포인트 좀 사람 같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애기들이 이해하기가 쉬워. 레건이 쓴 말은 아닙니다. 그럼 레건은 여기에 어떤 말을 썼는데요? 일부 포유동물. 예를 들면 1살 이상. 이게 원전에 나와.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이 원전 이야기 평가원이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1살 이하는 뭐 1살 미만은 이런 식으로 출제 절대 안 할 거라는 걸 알아. 왜냐? 레건은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1살 이상의 일부 포유동물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 365일 됐었을 때 갑자기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내재적 가치를 가졌으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근데 364일까지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는구나. 레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냐면 옛날에 저 앞에 이단원 이야기할 때 우리 동물 실험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그 얘기한 적이 있었어. 동물 실험할 때 레건이랑 싱어가 있어. 싱어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일부 아주 작은 고통을 동물에게 줬는데 아주 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레건은 절대 안 돼. 의무론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주체들을 동물 실험에 쓴다라는 건 수단적 가치로만 사용한 거거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레건 입장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이제 선생님이 또 얘기할 테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가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영화였어. 이 내용이 뭐였냐면 다큐멘터리 작가가 갑자기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현타가 온 거야. 자연 다큐를 찍다가. 내가 자연 다큐를 찍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자연 아닌 건 나밖에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현타가 딱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근데 결국은 하던 일을 그만 못 두지. 그러니까 다시 또 카메라를 들고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막 자연 다큐를 찍고 있었어. 그러다 문어 한 마리를 만나. 근데 이 문어가 되게 똑똑하대. 그래서 이 문어가 이 사람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팔을 내미니까 문어가 촤악 하고 이렇게 빨판으로 얘 손을 이렇게 빨판이 그거를 인식하는 그러한 이런 기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만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알아봐가지고 나와. 이 사람이 이렇게 물속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문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배 위에 앉아서 놀아.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할 때 문어는 삶의 주체인 것 같습니다. 레건이 죽었거든 지금. 근데 만약에 레건이 살아있어서 작년에 나온 영화지만 나의 문어 선생님 봤다면 문어도 삶의 주체야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복지, 선호, 자의식, 기억,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서 문어가 유희를 즐기는 게 있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유희적 동물은 인간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거든. 놀이하는 거. 그러니까 사냥 외에 뭔가 재미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이런 게 없다. 동물 사이에는. 근데 이 문어는 놀아. 물고기들이랑. 분명히 놀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레건이 살아있었으면 문어도 삶의 주체라고 했었을 텐데 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런데 시험은 원전은 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1살 이상 일부 포유 동물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건 얘기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이미 레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한 거잖아. 그러니 이걸 가지고 메인으로 선지로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여기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사랑 같다라고 느끼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 우리 집 고양이가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선생님 남편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남편이 이렇게 이제 나랑 같이 들어올 때 남편은 밖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오고 나는 먼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나한테 막 쓱쓱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신발자락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방에. 그러면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선생님 남편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는 거지 어느 순간. 이 둘이 들어올 때 여자 주인인데 내가 봤을 때 걔를 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자가 먼저 들어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오는 자신의 기억이자 정체성, 자의식. 그래서 선생님이 술을 마시면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 되게 좋아해. 엄청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막 쓰담쓰담 하면 막 하다가 막 좋다고 하다가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술 마시고 마크 부르면 이미 도망가 있어. 이 아이는 이미 기억하는 거야. 저 여자가 톤이 저렇게 되는 순간 나를 너무 쓰담쓰담 할 테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기억하는 거야. 이런 건 삶의 주체인 거야. 그러니 인간 당연히 삶의 주체죠. 일부 포유동물 삶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자 여기서 또 나오죠. 애기야 삶의 주체가 요 안에 있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안에 있죠. 그리고 쾌감 능력은 밖에 있죠. 그러니 레건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쾌고 감수 능력은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겠죠. 아까 선생님이랑 한국인, 인간 적었었지?
그 내용, 여기가 한국인이고 여기가 인간이면 인간은 한국인이 위한 필요 조건,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쾌유감수 능력 필요 조건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거는 이야기를 해. 이런 삶의 주체들은 절대 수단적 가치로 취급될 수 없어. 그러니 이런 삶의 주체들에 대해서 동물 실험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삶의 주체를 죽이는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생태계의 선보단 개체의 선. 여기서의 개체의 선은 삶의 주체라고 이야기하겠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회색 토끼라는 게 있어. 애기 나중에 호주 회색 토끼 한번 인터넷 쳐보면 이만큼 사진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호주가 원래는 이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특이한 동물들, 정말 특이한 실몽들이 되게 많은 곳인 거야. 그런 곳이 이제 신대륙 개발이 되고, 그지? 그러면서 영국 애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정착을 했단 말이야. 영국의 한 장군이 너무 심심하니까 영국에서 호주로 토끼 6마리인가 8마리인가를 가지고 들어가. 근데 토끼가 두 마리만 있잖아. 한 쌍만 있으면 1년에 72마리가 된대. 근데 생각해봐. 한 쌍에 있을 때 72마리가 되는데 8마리라고 하면 4쌍인데 72마리인데 72마리에 또 이게 N승으로 늘어나는 거잖아. 미친 듯하게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호주의 이 회색 토끼들이 모든 풀들이랑 풀들은 다 뜯어먹은 거지. 그래서 이제 호주가 남아나질 않으니까 이 호주의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회색 토끼 죽이기 운동 같은 것들도 엄청 많았던 거야. 그게 한 근백년이 됐어. 왜냐면 이제 정착한 지가 좀 됐으니까. 근데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 이 회색 토끼 죽이는 약품도 개발해가지고 한번 진짜 드디어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다시 또 내성이 생긴 더 강력한 회색 토끼가. 그래서 거기 회색 토끼 왜 우리는 토끼가 이렇게 뛰잖아. 근데 아니야. 호주 토끼들은 이렇게 뛰어. 이렇게 뛰어. 다리가 이만해. 나중에 보면 알아. 호주 회색 토끼 이렇게 차면. 레거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토끼 삶의 주체거든. 삶의 주체를 생태계를 지키겠다라고 걔네들을 죽인다라는 건 그 선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내재적 가치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야, 생태계를 강조하는 니네들, 전체를 강조하는 니네들, 그거 환경 파시즘이잖아. 이런 용어로 비판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실제 평가하는 워딩은 어떤지 선생님과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페이지로 내게 될 124페이지입니다. 자, 레거는 칸트를 계승했다고 보면 돼. 근데 칸트를 비판한 게 있어. 칸트주의를 좀 많이 따왔거든, 실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근데 왜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 직접적 의무의 대상을 왜 인간까지만 한정해? 삶의 주체로 늘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 의무론. 우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왜?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진 건 온리 인간밖에 없으니까 이거와 상관없이 삶의 주체,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삶의 주체이기만 하면 무조건 내재적 가치를 가져. 그러니까 이거야. 인간이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내재적 가치 무조건적 개념이라고. 그러니 삶의 주체라면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 볼까요? 레건 의무론이야 공리주의야? 그렇지, 의무론. 우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무엇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해야 된다? 삶의 주체. 그래서 삶의 주체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보통 명사야. 명사도 아니지, 삶의 주체라는 말이. 하지만 보통의 이러한 표현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시험에서 나올 때 99.9% 삶의 주체는 레건과 붙여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재적 가치는 무조건적 개념입니다. 삶의 주체이기만 하면 무조건 내재적 가치를 갖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 도덕적 지위의 인정 기준은 단 하나, 무엇? 삶의 주체. 일부 동물인데 일부 동물은 여기서는 일부 포유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습니다.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쾌구감수 능력, 기억, 지각,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 등. 그러니 이 삶의 주체는 아주 많은 요건들이 만족돼야지 삶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중에 쾌구감수 능력은 바깥쪽에 있는 큰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 쾌구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 즉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 이게 개체론이죠. 그지? 도덕적 지위를 얻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개체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져야지만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요. 오케이. 이거랑 똑같아. 한국인은 인간이어야지만 되지. 이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덕적 지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이냐 아니냐의 차이. 무엇? 삶의 주체. 삶의 주체 나오면 사람 이름 누구? 레건. 오케이. 애기야, 모든 동물이야? 일부 동물이야? 그렇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은 일부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얻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지. 필요 조건입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 개체론. 어떤 개체 하나하나를 물어봅니다. 너 삶의 주체야? 오케이. 넌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이렇게 말이지.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그 주체 삶의 주체라고 봅니다. 생태계의 선보다 당연히 삶의 주체인 개체의 선이 더 강조됩니다. 생태중심주의가 전체로서의 자연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포함한 개별 동물마저도 희생시키는 것. 예를 들면 회색 토끼요. 호주의 회색 토끼. 이런 것들 안 된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이런 전체를 위해서 부분을 희생시키는 것 안 돼요라고 하면서 만든 용어 환경 파시즘. 어디 볼까요?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가지고 욕구와 목표를 위해서 행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오늘 삶의 주체만 엄청 많이 했지. 시험에 삶의 주체 진짜 많이 나오거든. 레건이 생각할 때 생태계의 선이 더 중요해? 개체의 선이 더 중요해? 당연하죠. 개체의 선이 더 중요합니다. 생태 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는 그렇지.